어제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뭐 때문에 못 잤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희한하게도 자꾸 비가 와서 앞으로 와요. 안 들리면 앞으로 와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명상 관련해서 아마 다음 학기쯤에 뭐 얘기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이치들이 있다더라라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는 훨씬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천인상응설이라는 게 있어요. 천인상응설. 그래서 인간과 하늘은 서로 감응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동중서, 한나라 때 동중서가 춘추벌로에서 한 얘기인데 그런 아사모리한 이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믿는 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입시안파라고 하는 게 있죠. 입시안파가 사람들이 졸이면 자연이 추워진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원망이 많으면 원망하는 마음도 많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면 비가 안 온대. 그래서 예전에는 비가 안 오면 대사면령을 내리고 원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도 그거를 뭐 동의하지는 않는데 시집장가 못 가면 원망을 많이 한대. 시집장가 못 가면. 그래서 예전에 처녀귀신, 몽달귀신이라는 게 있었고 귀신 중에서 제일 센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영혼 결혼식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굉장히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다 결혼을 시키고, 조선시대 얘기예요. 사면령을 라도 법적인 게 아닌데 잘못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면령을 내리고 그러면 비가 온대. 결혼을 시켜주고 그러면 원망이 풀려서 비가 온대. 그게 천인상응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노자에서 보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게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뭐 주술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코드예요. 동아시아 명상의 맨 마지막 궁극은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과 하늘이 하나로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 조금 시간이 가는데 그냥 짧게만 얘기해 줄게.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천인상분이에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절대 인간은 신이 못 된다. 그리고 힌두교 같은 인도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관점은 천인합일은 합일인데 신 중심의 합일이에요. 나를 버리고 합일하는 거고, 이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합일의 주체가 달라요. 인도에서는 나를 버리고 신과 함께 라는 걸 선택하는 거고, 동아시아에서는 신이 나와 함께, 이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제 이번 8번째 박사 논문의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회 되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 수계했잖아요. 수계. 백고자 수계법회라고 지금 조계종 전체를 통틀어서 100명의 스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스님들이 귀한 시절이라서 단지 이제 월정사 같은 경우는 선원이 워낙 많으니까 선원이 지금
요번에 하나가 또 늘었어요. 그래서 5개. 이거 뭐 선원만 계속 늘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6월에 하니까 자꾸 비가 온다는 둥, 뭐 자꾸 이렇게 겁을 줘서 옮기고 싶어도 결제 처리 아니면 스님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6월이어야 되는 거야. 덥기도, 이게 비가 안 오면 덥고, 비가 오면 축축하고, 이게 우리네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참,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결제 처리 아니면 스님들을 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대산 안에는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큰 원력을 가지셔서 선원이 진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그래서 상원사의 청량선원, 지금 여기 월정사의 만월선원, 월정사에 지금 옴비에도 이제 독림선원, 명상마을에도 지금 독림선원이 이번에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북대의 상황선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구니, 지장암의 비구니 스님 선원에서 기린선원, 이렇게 5개.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런 계획을 할 때도 일반 스님 모으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행을 하시던 분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수계를 받으면 그 공덕이 크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람분절 때도 이렇게 보면 우람분절 때도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목련존자가 신통력이 좋은데 당신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니까 못 구합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자유부인 같이 사셨던 분이거든요. 목련존자가 그게 사업을 하러 가면서 홀어머니인데 사업을 하러 가면서 어머니한테 법칼을 주고 간 아주 효자입니다. 무지하게 효자입니다. 사업하러 외국으로 갔고 법칼만 주니까 한도 없는 법칼.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 아들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근데, 남편도 없고, 아들이 사업하러 출장 갔어. 근데, 한도 없는 카드를 주고 간 거야. 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죠? 그래가지고, 재밌게 사셨지? 재밌게 사셨지?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뒤에 이제 약간 굴르고, 잠깐 굴렀습니다. 아들이 결국, 이제 좀 또 봐주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이라도 함부로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공덕을 짓게 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49제나 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른에게 음식을 공급해 드린 뒤에 꼭 부처님 법을 읽어드리거나, 그러니까 경전을 읽어드리거나, 안 그러면 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그분이 각성해서, 돌아가신 분이 각성해서 천도되는 거지, 뭐 염라대왕이 빼주고 스님이 빼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큰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듣는 건 어떤 건가요? 큰 스님이 선법문을 하시면 그분이 각성하기가 조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죄만 지내면 금강경을 읽고 그 다음에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는데 이제 법문이 한 번 더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들으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각성을 하면 스스로 천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빼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하고 불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6월 달이 윤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절도 복잡합니다. 절도 복잡합니다. 지금 6월 이렇게 걸려가지고 해제가 도대체 언젠지 월정사는 4월 보름에 입제를 해서 6월 보름이 해제예요. 6월 보름이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 석 달, 그걸 구순한 거라 그래. 90일. 예, 순이라고 하는 게 열흘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구순이면 90일 안 거예요. 90일 안 거. 그러니까 입제 기준으로 맞추면 4월 보름에 시작했으니까 6월 보름이 맞춰지는 거고, 윤달이 들어서 그래. 윤달이 들어서. 원래는 7월 보름인데 윤달이 6월에 한 번 더 들었으니까 따블 이렇게 예전에 타짜 영화에서 나왔잖아. 묻고 더블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불국사나 또 다른 절에서는 5월 보름에 입제를 했어요. 7월 보름 백중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유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좀 애매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는 절에서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윤달이 3년에 한 번 정도 드는데 이렇게 6월에 들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준까지 다 못 맞춰 놓은 거야, 세세하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속버스도 타고 어떻게 보면 동서울터미널도 가고 이런 데도 가거든요. 그렇게 가보면 거기 보면 뭐 키스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왜 저게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게 왜 단속이 안 됩니까? 법이 없대. 법이 못 따라가. 그래서 그걸 만들면 이제 키스방은 이제 불법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럼 뭐 쪽쪽방 뭐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야. 법이 만들어지면 하나씩 앞단계로 가면 돼. 앞단계로 가면 돼.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기후비계 방 뭐 이런 거 계속 만들면 된대. 그러면 단속이 와도 법이 없으니까 단속할 수가 없대. 진짜야,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미리 그걸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계종도 이런 부분들을 다 신경을 못 쓰니까 서로 이제 우리 쪽 본사에서는 그렇게 예전부터 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그냥 그 룰대로 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선원 스님들 해제가 2번입니다. 6월 보름 해제팀이 있고 7월 보름 해제팀이 있고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더운데 수행을 하시는 그 공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선불교주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뭐 티베트 불교나 남방 불교나 이런 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선불교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통이다. 영화나 이런 걸 봐도 본 중심이 있고 옆에 갈래가 있어. 근데 그 본 중심을 뭘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일부 스님들 중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맞박에다가 그렇게 써놨어. 조계종이라고. 조계종은 선불교, 우리 간판 자체가 선불교라고 써놨다니까. 근데 이 안에서 딴소리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야지. 네가 나가야지. 우리가 통불교 이렇게 써놓으면 딴 거 해도 돼요. 남방불교를 해도 되고 티베트 불교를 해도 되는데 조계종 이렇게 써 있으면 딴 거 하면 그건 상도덕이 없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담배 회사야. 근데 옆에서 마약을 하고 있네 이놈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걸 할 수도 있어. 사람들은 그게 더 당신에게 맞을 수 있어. 그럼 나가서 해야 돼. 원래는 나가서 해야 돼.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예전에 그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 민주화 운동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북한 막 찬양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그때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게 좋으면 가든가. 왜 여기서 자꾸 딴소리를 해? 그 다음에 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가든가. 왜 안 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 가라고. 나는 여기가 좋다고. 나는 여기가 좋다고. 아니 똑같아요. 그렇게 티베트 불교가 좋으면 다람살라로 가든가. 남방 불교가 좋으면 미얀마 가봐라. 거기서 한 1년만 살아봐라. 네가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다. 아니야, 진짜야, 진짜. 티베트 가서 한번 살아봐. 다람살라 가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바로 또 돌아온다. 왜 우리나라에서 떠드는가? 그거 있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니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력이 좀 떨어져서, 성장 동력이 떨어져서 외국에서 예전에는 공부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업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에 그냥 남는 분들도 많아요. 야, 이게 좀 불투명하다. 이게 지금 좀 쉽지가 않다. 아니 주변에 보면 그렇다니까. 그리고 돌아왔다가도 다시 나가려고 하는 팀들도 있어. 야, 이거 와봤더니 인생 약간 쉽지 않다. 여기는 지금 축소 시절이고 우리는 축소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냥 평으로 가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좋으면 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고 떠들기만 한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지도 안 좋아하는 겁니다. 지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그 목사들 자꾸 그렇게 천국 얘기하면 그냥 지금 가고 가족도 다 데리고 가. 뭐하러 힘들게 애들 고생시키니. 다 가. 가면 되는 거야. 안 말려. 예전에 북한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그 뭐 찬양하고 북한이 좋아. 가! 지금도 가도 된다. 지금도 가도 돼. 아니, 좋으면 가면 돼. 요번에 아주 기적을 일으켰어요. 북한에서. 5,000톤급 5,000톤급 진짜 무진장 큰 배요. 145m짜리 배를 밧줄로 묶어서 세웠다더라. 밧줄로 땡겨서 145m짜리 배를 5,000톤급을 세웠대. 인간 승리죠. 옆에서 들으니까 야 대단한데 이러지 막상 그 현장에 있어봐라 죽는다. 죽는다 그거. 그래서 오늘 지금 수계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스님들을 우리 선원에 있는 스님들을 잘 메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제 말이 그냥 월정사가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100분을 모실 수 있는 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이 터는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저 적광전 터는 유일한 명당지예요.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누가 논문도 썼다니까. 나중에 제가 그거를 기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싶어. 명당인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인간이 극복하는 힘이 강하면, 그러니까 노력하고 내가 극복하려는 힘이 강하면 명당 이런 걸 넘어설 수 있어. 진짜 위인은 시대를 만들어 버리거든. 우리는 위인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명필이 붓 가리고 장인이 연장 가리냐. 우리는 명필이 아니죠. 그래서 붓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붓을 가려야 되고 연장을 사야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시작하면 뭘 이렇게 장비를 사요. 나 자전거 해야지 이러면 그 자전거부터 이제 한 500짜리 뭐 하나 지르고 시작해. 그래서 동호회 가서 이렇게 내 거 이렇게 서로 자전거를 봐. 누가 잘 가느냐를 보질 않고 헬멧도 한 30짜리 하나 뒤집어 써야 되고 쫄쫄이 이런 거 배트맨 같은 거 하나, 슈퍼맨 뭐 이런 거 하나 입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다 그렇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이것만 그런 거 아니야. 낚시를 해도 그렇고 아니 그 골프하면 또 그것도 또 장비야. 오디오에 빠지면 오디오 장비. 그러면 그게 장비보다 제일 싼 걸 그래서 뭐라고 잡냐면 조깅이래요. 조깅은 비싸봐야 신발하고 이거 입어봐야 도대체 뭘 얼마나 바르겠어. 그래서 조깅이 최강이래. 단가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장비 좋아합니다. 저도 장비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으면 훨씬 재밌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는, 예전에 그 다도 요즘은 다도도 안 해. 다도 망해가지고 다도 잘 안 하는데 예전에 다도 할 때 보면 한복 사고 그 다음에 그 타기도 막 이따시만한 거 항아리 같은 거 사나. 그거 그냥 쓸모없으면 어항 쓰면 좋습니다. 거기다 막 연꽃 하나 넣고 막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상회 때 쓸 수 있습니다. 그거 한 200씩 막 받고 팔고 막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장비 좋아요. 저는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 그래. 그럼 인생에 한 번 살지 그걸 지지리 궁상으로 자전거 타는데 따릉이 타고 동호회 나갈 수는 없잖아. 따릉이 녹색 자전거 그거 있잖아. 6개월에 2만 원인가 빌려주는 거 서울에 가면 그거 타고 가서 쪽팔리게. 그래도 남이 500, 1000 타면 나도 그래서 300은 갖고 가야지. 그게 인생 아니요.
그리고 한번 질러보는 거지 뭐. 그래서 한번 거기서 한번 뽀대 한번 잡아보고 아니 괜찮아. 제가 얘기하지만 다시 못 올 인생은 즐겁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거 조금 절약해서 그 지지리공상 떨다가 진짜 나중에 장화홍련 같이 원기돼요.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뭉쳤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비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써도 크게 문제만 없으면, 아니 저는 쓰자주의예요. 저는 쓰자주의예요.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벼봐. 어떻게 해서든지 비벼봐.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계를 월정사에서, 그러니까 스님들을 그렇게 100분을 모셨다는 그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최고의 명당에서 그 기운을, 장비빨, 그 다음에 쪽수. 민주주의는 쪽수 아닙니까? 쪽수 아닙니까? 물론 뭐 100명의 스님이 오셔도 뭐 부처님 같은 분이 한 분 딱 오시면 1대 100으로 우리가 쳐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두 주먹은 네 주먹을 못 이긴다. 그걸 요즘 말로 치면 약간 속된 말인데 죄송한데 다구리에 장사 없다. 들어보셨어? 다구리에 장사 없다. 무슨 뜻이냐면 집단으로 패는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많이 모았잖아. 그래서 최고의 명당에서 100분의 스님들,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모시고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좋고 행복한 기운을 얻을 수 있으면. 근데 수계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작년에 받았는데 또 해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추나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구지에 뭔 얘기하는지 화구지에. 내가 한 번 이렇게 수계를 하고 진짜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살아. 그러면 추나요법 한 번만 받으면 그 다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틀어질 일이 없거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틀어져 있어. 그래서 가면 또 두두둑 가면 자빠져 있으면 저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예전에 웰리스 축제인가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2,000원인가 내고 한번 해봤는데 진짜 다리가 이렇게 잘 안 맞던데. 땡겨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잘 안 맞죠? 이러더니 툭툭툭 두두둑 가더니 자 맞았습니다.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의료보험에서 가장 첨예한 것 중에 하나가 추나요법입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의료보험으로 넣어주면 한정이 없겠다. 어른들 한정 없겠다. 저도 제가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거든요. 외국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이번에 무당산 갔었는데 우리 보살님들 모시고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공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유서 깊은 도량에 가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아하시는데 남이 내 몸 만져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남이 내 몸 만져주는 거. 그래서 일부 보살님들은 또 뭐 남자가 좀 시게 눌러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가이드한테 또 이렇게 와이로를 쓰는 분들도 있고 있어. 그래서 마사지 좋아하세요. 근데 아니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젊은 분도 아닌데 외국을 나가면 최대한 뽕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걸어요. 한 10,000보씩 걷거든요. 그러면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니까 몸이 좀 아프지. 찌뿌둥하고. 그냥 여러분 연세 되면 눈만 떠도 찌뿌둥한데 10,000보를 걸었는데 찌뿌둥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죠? 하루는 여러분 그날이 있을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면서 찌뿌둥한 게 없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저승사자가 온 겁니다. 저승사자가 온 겁니다. 몸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찌뿌둥한 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네가 아무개 맞냐? 예. 이러면 안 그러면 눈만 뜨면 찌뿌둥해요. 눈만 뜨면. 그래서 그게 마사지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무슨 뭐 퇴폐 마사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하루 받았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냐면 4박 5일 갔는데 4일 마사지 하면 또 되게 좋아합니다. 일부 분들은 그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호텔로 가시라고. 그러면 아유 그럴 수는 없죠. 이러면서 또 그래서 그렇게 마사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계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출가했을 때 한때는 이렇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출가해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시골절에서 이렇게 농사와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 텃밭도 가꾸고 이런 게 제대로 된 절생활이 아닐까라는 미친 생각을 잠깐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한 2달 농사하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게 반복되면 속퇴하겠다 싶어서 제가 떠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전원생활 그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살던 그 전원생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가면 개미지옥입니다. 개미지옥입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도시가 좋은 거예요. 진짜 힘들거든. 그래서 저는 농사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고추하고 그때 쑥갓하고 상추를 심었어. 쑥갓하고 상추를 심었는데 고추는 짝대기를 세워서 묶어줘야 되던데? 아니 그런 거야. 안 그러면 이게 바람 불면서 다 자빠져. 그래서 짝대기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짝대기가 지금은 플라스틱 같은 걸로 나옵니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같은 걸로 나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나무 주워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해갖고 끈으로 묶고 있었어. 속으로 몇 개 하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왜 나한테 열심히 공부하라 했는가라는 생각을 했지. 보통 때는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런 거 하면 굉장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 특징 중에 하나거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제가 사실은 공부를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도 못했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난 초등학교 2학년 때 양가를 맞았던 사람이고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하던 사람이에요. 다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기본이 이렇게 내가 복지적인 사람이었다니까 굉장히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재밌어 하지도 않는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냐면 지금 제가 하는 공부들은 다 취미로서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공부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무당산을 갔는데 무당산에 제가 참 죄가 많습니다. 처음 가보는 데를 가이드도 처음 가보고 현지 가이드도 처음 가보고 이런 데 가서 개고생을 결국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난 그 얘기가 진짜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5km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산에서 4.5km 걸을 만한 정도 거리야. 뭐 둘레길 뭐 이런 거 다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볼 게 없고 계단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야. 그리고 거기에 유적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1천문, 2천문, 3천문 이래서 그게 유적이고 거기 가면 뭐 도관도 있고 뭐 이렇게 볼 게 있는 줄 알았어. 진짜 문만 있습니다. 문만.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이 되게 고생을 하셨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번에는 확실한 카드 제가 꺼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번 가면 진짜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거, 낙양 카드, 낙양, 장안, 오대산, 제가 그쪽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다른 분들은 좀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생각같이 안 힘들었습니다. 진짜. 왜? 나는 그 무당산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가보고 싶었어. 나 중학교 때부터 가보고 싶었어. 그렇게 벼르고 갔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 무당산에 대한 그 약간 로망이 있었어. 계속 그게 있었어. 그래서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힘들지는 않았어. 근데 저를 따라간 보살님들은 남자는 무당산을 아는데 여자들은 무당산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스님이 간다 하니까 뭔가 있나 하고 갔다가 덜컥수에 걸린 사건이거든. 그래서 무당산 간다 하니까 뭐 신내림 받냐고 이렇게. 아니 남자들은 무당산에 대한 로망이 조금씩 있어요. 남자들은 영화나 그 무협지나 이런 걸 보면서 로망이 있어. 무당, 소림 뭐 이렇게 하고 이게 화산 이런데 이 로망이 있다니까 진짜. 근데 여성분은 나는 그렇게까지 무당산을 모르는지 진짜 몰랐어. 그래서 저는 안 힘들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제가 재밌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생각은 있었던 게 뭐냐면, 나 때문에 잡혀와가지고 괜히 뜻도 모르고 개고생을 했구나, 그런 죄송함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같이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제 하고 싶은 미친 짓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공부할 때도 제가 사실은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공부를 그렇게 하면 다 잘해요. 자기 좋아서 하는 거 해봐. 그럼 다 잘해. 그게 덕후라고 하는 거잖아요. 덕후. 자기네 부모님 생일도 기억 못하지만 연예인 딱 걸려버리면 다 외우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조금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봐야겠다. 아니면 사경하는 문화를 만들어 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동참을 안 해주시면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지순례 갈 때도 똑같아요. 진짜 제가 불교 공부하고 이런 다른 분들보다 훨씬 강력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기 교육을 받은 것도 있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경전이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워낙 시작도 빨리 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데를 다 가본 거예요. 전공자라고 가느냐? 못 갑니다. 전공자라고 가느냐? 못 갑니다. 근데 저는 10번이든 20번이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사실은 이유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그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 당대는 아니지만 후대라도 가본 거하고 이게 말하는 투 자체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절대 같은 무게로 말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수계라고 하는 거는 고추 모종에 짝대기 심는 거예요. 그 짝대기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바꿔야 되고 또 변화들이 있겠지. 그래서 수계는 올바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올바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발음에 대한 추구를 하게 되면
그건 마치 불과 같아서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파사현정이라고도 하거든요. 파사현정, 삿된 것을 깨트리고 올바름을 드러낸다. 근데 그 파사 이후의 현정이 아니고 파사 즉 현정이에요. 불을 켜면 어둠은 곧 사라지는 거지. 동시성이지, 동시성.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를 한 번씩 맑혀가는 거예요. 맑히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맑히면 나쁜 일이 잘 안 생겨요. 면역력을 높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지금 뭐 코로나가 뭐 유행을 하네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별게 없어. 별게 없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그게 영구적으로 유지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스탠스 박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탠스 박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낍니다. 또 낍니다. 물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혈관이 조금 청소될 만한 음식들을 좀 많이 먹거나 이러면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힘들게 잘 사는 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탠스를 나중에 갈아 끼면 됩니다. 너무 힘들게 그렇게 막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딱 그런 거지. 지금 살을 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비만이라서 지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지금 살을 빼야 되는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하고 그러면 살이 빠지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같은 시절에는 그냥 위고비를 맞습니다. 위고비 맞으면 돼요. 배때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쑤십니다. 쑤십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살 빼는 건 모든 사람이 알아. 그러면 그게 재밌냐? 힘들어.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먹고 쑤셔. 아니야. 저는 약간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실 날은 그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감옥같이 사실 거거든. 어디 잘 못 나가고 감옥같이 사시기 쉬울 거야. 그래서 지를 수 있을 때 지르고 다닐 수 있을 때 다니고 살 수 있을 때 사. 자전거도 몇 년 지나면 1,000만 원이 아니고 뭐 얼마짜리를 줘도 못 타. 왜? 자빠지면 뼈가 부러져서 골로 간다. 골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 젊은 사람한테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담배 끊고 오래 살기를 바라지 말고 담배를 펴. 단순히 중간중간에 니코틴을 한 번씩 몸에서 긁어내봐. 그게 수계야. 그게 수계라고. 아니야. 여기서 박수 치면 좀 이상해진다. 그래서 저는 지를 수 있을 때 질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조율하면서 도덕적이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하수도가 막혔어요. 하수도가 막혀서 보니까 1층이 식당인데 식당에서 이제 기름기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막혔는데요. 이랬더니 구청에서 와서 바깥쪽에 막힌 거는 우리가 뚫어주고 안쪽이 막힌 거는 너희가 뚫으래. 딱 얘기하던데?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지. 그러면 가끔 한 번씩 불어서 뚫으면 돼. 그거를 기름기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 노력도 힘들어요. 그게 적성이 맞으면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성인군자가 되는 거지. 성인군자가 되는 거지. 근데 진짜
힘들다. 그래서 가끔 뚫는 걸로. 그러면 수계. 추나요법 한번 하고 계속 몸 자세 바로 잡아. 계속 바로 잡아. 다시 추나요법 안 해도 되겠지.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주기적으로 추나요법을 봐도 그냥 편히 살고 너무 치명적인 이상한 것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요. 정직하고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그 도덕적이고 건강하고 이런 건 다 맛도 없고 재미도 없어. 재미없어. 그렇게 재미없게 오래 사는 게 뭐냐면 심해상어 이런 애들이에요. 들어봤어? 북극이나 남극 쪽에 심해상어가 사는데 한 500년인데 왜냐하면 추워가지고 몸이 활동이 굉장히 느리대. 그리고 심해에 사니까 눈도 안 된대. 그래서 장님에다가 뭐 아무것도 감각기관도 없는 상황에서 얘가 500년을 살아.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게 뭔가 싶죠. 그건 낭만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낭만적으로 살고 보험을 들어. 그걸 어떻게 지키고 살아. 그래서 심해상어 같이 사는 게 저는 너무 슬프다고 생각해요. 500년 살아서 좋은 게 아니고 야 저건 생지옥이 따로 없다. 게다가 얼음지옥이에요. 한빙지옥. 춥기는 더럽게 춥대요. 그래서 야 저렇게 사는 놈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힌 관 청소 아니면 여러분 정신의 위고비에 해당하는 게 수계입니다. 수계.